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5일 월요일 KCBS 굿모닝 시카고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4일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과 그들의 직원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국이 외국으로부터 배우고 결국에는 더 잘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최근 조지아주 현대차, LG 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317명 포함 475명 구금 사태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내년 미국 직장인들이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컨설팅 기업 머서의 조사에 따르면 고용주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가 평균 9%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난 15년 중 가장 큰 폭의 증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인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새로운 세금 공제 항목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번 세금 혜택은 미국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미국인들의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커지고 있다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식료품을 포함한 생활비 상승과 일자리 불안을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팔 정부가 소셜미디어 접속을 차단하자 이에 반발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5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NK 샬롬 어린이 중창단이 시카고를 방문해 공연 및 간증 집회를 개최합니다. 탈북민 자녀 대안학교인 남북사랑학교 소속 어린이들로 구성된 이 중창단은 북한 선교와 복음적 통일에 대한 비전을 나누기 위해 미주 투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 이면석 목사님을 통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텍사스 A&M 대학교가 한 문학 교수가 성정체성 관련 내용을 가르쳤다는 이유로 해고를 결정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건은 공화당 소속 텍사스 주 하원 의원인 브라이언 해리슨이 SNS에 올린 영상이 논란을 촉발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4일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과 그들의 직원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국이 외국으로부터 배우고 결국에는 더 잘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최근 조지아주 현대차, LG 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317명 포함 475명 구금 사태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기업이 복잡한 기술을 가지고 미국에 투자할 때 자국의 전문 인력을 데려와 미국인들에게 기술을 훈련시켜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칩, 반도체, 컴퓨터 등 첨단 기술 분야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내년 미국 직장인들이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컨설팅 기업 머서의 조사에 따르면 고용주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가 평균 9%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난 15년 중 가장 큰 폭의 증가입니다. 조사에 참여한 기업의 59%는 보험료 인상분을 직원들에게 전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이 실제로 받는 월급 실수령액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의약품 비용 증가와 의료 서비스 수요 상승이 건강보험료 인상을 부추기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동안 고용주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인력 유지를 위해 보험료 상승분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의료비 상승으로 인해 더 이상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KFF 비영리 단체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가족보험료는 연간 평균 25,572달러로 이 중 직원이 부담하는 금액은 약 6,000달러였습니다. 지난 10년간 가족보험료는 52%나 증가했습니다. 미국인들의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커지고 있다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식료품을 포함한 생활비 상승과 일자리 불안을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응답자의 56%가 현재 경제 상황이 좋지 않거나 형편없다고 평가해 긍정적 의견이 44%보다 높았습니다. 향후 1년간 경제 상황이 나빠질 것이라고 예측한 응답자는 45%로 나아질 것이라는 응답의 25%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응답자의 86%는 매우 또는 다소 우려한다고 응답했고, 일자리 불안 관련해서는 81%가 우려하고 있으며, 특히 인공지능 AI로 인한 일자리 타격을 우려하는 비율은 83%에 달했습니다. 임금 상승 부족에 대해 85%가 임금 인상이 충분하지 않다고 우려했습니다. 기타 헬스케어 및 처방약 가격에 대해서는 75%, 고금리 74%, 주택 및 주거비 68%에 대한 우려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인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새로운 세금 공제 항목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번 세금 혜택은 미국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새롭게 적용되는 주요 공제 내용은 먼저 팁 소득 공제입니다.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납세자는 최대 25,000달러까지 팁 소득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시간 외 수당의 절반을 공제하며 개인은 최대 12,500달러, 부부 공동으로는 25,000달러까지 가능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이후 구매한 차량에 대한 대출 이자도 최대 10,000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세, 비과세 혜택을 대체하는 임시공제로 시니어 공제도 최고 6,000달러까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 모든 공제는 소득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납세자들은 국세청 IRS의 새로운 세금 보고 양식 초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IRS는 이를 반영해 최종 양식을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팔 정부가 소셜미디어 접속을 차단하자 이에 반발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5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정부가 가짜 뉴스 확산을 명분으로 페이스북, 유튜브 등 26개의 SNS 접속을 막자 부패 척결과 경제 성장에 불만을 품었던 젊은 층이 Z세대를 중심으로 반정부 시위에 나선 것입니다. 12일 기준 경찰 집계에 따르면 시위로 인해 총 51명이 숨졌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시위자 21명과 경찰관 3명이 포함되어 있고, 교도소에서 탈옥한 수감자들도 보안군과 충돌하다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위 혼란을 틈타 1만 3천여 명의 수감자들이 탈옥했고, 이 중 1만 2천여 명은 여전히 도주 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위로 인해 샤르마올리 총리가 사임을 했고, 임시 정부를 이끌 새 지도자를 선출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NK 샬롬 어린이 중창단이 시카고를 방문해 공연 및 간증 집회를 개최합니다. 탈북민 자녀 대안학교인 남북사랑학교 소속 어린이들로 구성된 이 중창단은 북한 선교와 복음적 통일에 대한 비전을 나누기 위해 미주 투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집회는 시카고 주빌리 통일고국 기도회가 주관하며 2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첫 번째 집회와 두 번째 집회에 관련하여 자세한 소식을 주빌리 통일고국 기도회 이면석 목사님을 통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네, 이번에 이제 한국에 있는 탈북민 자녀들이 다니는 대안학교, 남북사랑학교의 아이들로 구성된 어린이 중창단이 시카고를 중심으로 해서 미주 몇 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받은 은혜들을 찬양을 하고, 또 같이 오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북한 선교 여러 다양한 사역들에 대한 또 간증과 메시지도 함께 있을 예정인데요. 너무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아이들도 처음 미국을 오는 거라서 그 아이들이 미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도 다시 자기가 어떻게 또 꿈을 크게 가져야 될지 또 생각하는 계기도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대해서 아이들이 기대를 더 많이 하게 되는 또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행사 일정이 제가 알기로는 이틀에 걸쳐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9월 16일 날 화요일 날 오후 7시 30분에 시카고 한인연합 장로교회에서 첫 번째 공연과 간증 집회가 있고요. 두 번째 집회는
아이들 중창단이 타주에도 방문했다가 다시 오게 되는데요. 9월 28일 주일 오후 4시에 헤브론 교회에서 두 번째 찬양과 간증 집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 행사가 다 찬양 그리고 간증이 다른 내용들이라서요. 두 번 다 꼭 오셔서 두 번 행사를 통해서 다 은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6일 행사는 몇 시부터인가요? 네, 16일 화요일 날에는 오후 7시 30분부터 시작합니다. 원래 중창단으로 한국에서 했던 아이들은 9명인데, 안타깝게 한 명은 비자가 잘 진행이 안 돼서 8명 아이들 중창단이 오고요.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교사 스태프들 포함해서 그분들이 또한 또 9명 오시고, 그래서 미국 선교사님 두 분도 이번 기회에 또 협력을 해주시는데요. 그렇게 포함하면은 같이 움직이시는 인원은 총 17명이 되겠습니다. 아이들만 하면은 8명이고요. 네. 이번 그 중창단 공연 관련해서는 누구나 다 환영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누구나 다 환영하고 대신 사랑과 격려의 마음을 함께 가지고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가정과 또 나라 민족의 미래가 아이들에게 많이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이 아이들은 북한, 중국, 한국 다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은혜로 그 상처가 이제는 미래를 향한 비전으로 나아가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오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주실지를 또 소망하면서 기도도 하고 또 아이들을 격려하면서 아이들이 우리 미래에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고 또 주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한민족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여러 가지 일들을 헌신적으로 감당하는데 이 아이들이 중추적 역할을 될 거를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또 와서 함께 한다면 우리 모두에게도 큰 은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텍사스 A&M 대학교가 한 문학 교수가 성 정체성 관련 내용을 가르쳤다는 이유로 해고를 결정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건은 공화당 소속 텍사스 주 하원 의원인 브라이언 해리슨이 SNS에 올린 영상이 논란을 촉발했습니다. 영상에는 멜리사 맥클 교수가 성 정체성 관련 내용을 강의하자 한 학생이 불법이 아니냐고 항의하는 모습이 담긴 것입니다. 해고된 맥클 교수 쪽은 수업 내용이 승인된 강의 계획서와 일치하며 이번 해고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학 측은 그러나 마크 웰시 텍사스 A&M 총장은 공식 성명을 통해 해당 교수가 표준 교과 내용과 맞지 않는 강의를 했다고 해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텍사스 A&M 대학교는 최근 몇 년간 LGBTQ+ 관련 프로그램을 축소하거나 폐쇄하며 보수화된 주 법률에 발맞추고 있어 관련 논란이 일고 있었습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하루 종일 맑고 화창한 날씨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온도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한낮에는 무척 덥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 83도 예상되며 밤 최저 기온 63도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각 오전 6시 30분, 해 지는 시각 오후 7시입니다. 이상 KCBS 날씨 정보였습니다. 월요일에 전해드린 굿모닝 시카고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강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